2021년 2월 18일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매는 모친이 2018년 5월 28일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2월 1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추가로 세금을 고지한 내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친으로부터 계좌에 이체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 가액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이의 신청을 했으며 2020년 8월 4일 심판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조세 소송의 사건은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조세 심판원에서도 진다면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가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계좌로 이체된 부분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증여로 단정될 수 없다. 아파트 거래 빈도수가 적어 시가로 인정하기 힘들다. 국세청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상속세에서는 이체 금액이 발생된 경우에 증여로 추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특수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입증을 하지만 증여 추정은 그 반대입니다. 아파트 매매 사례 가액으로 적합하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에 있으며 전용 면적과 기준시가가 5% 이내에 해당해야만 사례 가액으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2009년 11월 7일부터 2018년 5월 28일 동안 이체된 금액, 2014년 9월 7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이체된 금액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는 427호이고 비교 대상 아파트는 527호입니다. 과세 표준 차이도 5% 이내로 들어옵니다. 조세 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논리를 설명드립니다.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 추정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입증이 없다. 그래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 상속세법에 있는 특이한 규정인 증여 추정의 논리입니다. 특수하게도 증여가 아니라는 부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다툼인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상속 개시 일로부터 2개월 이내 거래이고 비교 대상 조건에 적합하다. 본 사건의 두 가지 다툼에서 청구인이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